신라의 삼국 통일 후 당나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옛 땅을 직접 지배하려는 검은 야욕을 드러낸다. 이에 신라 문무왕은 8km에 이르는 주장성을 쌓고 당에 맞서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그 주장성은 어디에 있을까?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그 성은 정말 실제 않은 것이었을까? 2007년 남한산성이 그 비밀을 드러냈다. 임진왜란을 겪고 난 1624년 인조는 경기도 광주의 해발 500m 지점에 산성을 쌓는다. 네 개의 문과 5개 옹성, 우물만 해도 80개나 되는 거대한 산성. 서울의 남북을 방어할 이 산성의 이름은 남한산성이었다. 한강을 방어하고 수도를 방어하는 천혜의 요새였다. 실제로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이곳에서 청나라 공격에 맞섰고 19세기 말에는 의병 항쟁의 중심 거점으로도 자리했다.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참혹했다. 임금이 기거하던 200칸이 넘는 행궁이 불타고 만 것이다. 을미 의병이라고 명성황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경기 인근에 그 의병들이 다 모입니다. 그 모이는 장소가 이 남한산성이었고, 비록 그 내부 반란으로 의병이 이제 그 와해되긴 했지만, 남한산성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산성을 관리하는 무기고라든 이런 것 전부 다 불을 지르고 없애버리고, 여기 있는 그 군사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와해시켜버리죠. 그 후 행궁에 방치된 건물은 폐허가 되었고 임시방편으로 이뤄진 개보수로 산성은 점점 훼손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 1963년 사적 지정에 이어 도립공원으로도 지정되지만 그 또한 유명무실한 상황.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잡목으로 성벽은 나날이 붕괴되어 갔고 심지어 성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곳도 있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산성 위론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쳐졌고 임금이 기거하던 행궁엔 떡하니 호텔이 들어섰다. 여기에 하나둘 식당까지 가세하면서 남한산성은 점점 유원지로 전락하고 있었다. 관리가 너무 계획 없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일찍부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한산성을 좀 제대로 이렇게 정비하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에 의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제 남사무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된 거죠. 학자부터 지역 시민까지 모여 한 목소리를 낸 가운데 남한산성을 옛 모습대로 복원하자는 계획이 발표된다. 먼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전선들이 철거되고 행궁터를 차지하고 있던 호텔도 사라졌다. 이참에 제대로 발굴까지 해보자는 결론이 모아지며 1998년 남한산성 발굴 작업이 시작된다.
그 발굴 조사를 해야지만 그 원래 그 성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성돌은 어떻게 가공이 됐는지, 그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보다 더 중요한 그 발굴 목적 이유는 이제 남한산성 자체가 그 조선시대 인조 때에 쌓은 성이 아니라 원래 그 신라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으로 추정되고 있었는데, 그 주장성의 유구를 우리가 찾아야지 남한산성의 역사를 갖다 우리가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결국 발굴을 하게 된 주된 그 목적이 된 거죠. 주장성은 신라 문무왕이 당나라에 맞서기 위해 한산주에 축성했다는 성이다.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그 성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 것이 남한산성이었다. 결정적 단서는 삼국사기에 있었다. 한산은 현재 남한산성에 위치한 광주 지역을 의미하고, 그 둘레 또한 놀랍게도 남한산성의 둘레와 일치한다. 주장성의 흔적을 찾는 것과 더불어 복원을 위한 기초 단계 또한 발굴의 주된 목적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발굴. 발굴은 우선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 밖에 이중으로 쌓은 옹성부터 시작됐다. 흙길로만 남겨져 있던 옹성 구간. 그곳에선 포루와 망루가 드러났다. 뒤이어 옹성의 출입시설과 계단, 배수구 등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유구가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옛 모습대로 복원도 시작됐다. 복원을 위한 발굴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선시대 화폐인 상평통보와 백제 토기, 조선시대 기와 등 많은 유물이 나왔다. 이젠 초석만 남아있던 행궁터 발굴에 들어갈 차례. 발굴은 크게 왕의 침전인 상궐지와 집무 공간인 하궐지로 나눠 진행됐는데, 해를 거듭하며 진행된 발굴은 2004년 4월 마무리될 시점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 이제 행궁 하궐지 그 앞마당을 파내가는데 이제 건물지가 상상외로 굉장히 계속 확장이 되는 겁니다. 커지면서 그 어떤 유구의 성격을 확인하는 부분도 그렇거니와 도대체 이게 그 건물의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 이 발굴 양상에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그 두께 2m가 넘는 그 벽체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그 벽체를 또 판축을 해서 이렇게 쌓아 올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사전에 다른 데서는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그 발굴 양상이었기 때문에 발굴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아주 그 당혹스러운 적이 많았죠. 유구 발굴에 걸린 시간만 3년여. 4m 깊이에서 드러난 발굴지는 세로 53.5m, 가로 18m에 달하는 거대 규모였다. 놀라운 건 크기만이 아니었다. 벽체를 안과 밖으로 성도를 덧대 2m 두께로 견고하게 쌓은 것인데, 이것이 통일신라 시대의 유구로 밝혀진 것이다. 고대하던 주장성의 흔적일까? 발굴단은 정밀 발굴에 들어갔다. 건물지 주변의 흙을 조심스레 걷어내며 들어가는데, 갑자기 많은 양의 기와가 켜켜이 쌓인 채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더 놀라운 건
기와 한 장에 64cm, 무게가 20kg이나 되는 초대형 기와도 있었다. 지하 한 1.5m 깊이에서 갑자기 그 집중적으로 이제 그 기와가 쌓여 있는 그런 기와 더미가 노출이 됐는데, 그 기와 크기가 상상하는 걸 초월할 정도로 큰 기와가 노출되면서 이건 뭐지? 국내 어디서도 발굴된 적 없는 초대형 기와. 기와는 1300년 전 통일신라의 것으로 밝혀졌다. 아,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감동과 어떤 그 이렇게 흥분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대형 기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것은 이곳에 무기 등을 보관했던 대형 건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장성의 근거를 확인시켜주는 결정적 유물이자 남한산성이 신라의 주장 성터에 세운 것임을 확인시켜준 발견이었다. 일단 그 남한산성을 언제 누가 쌓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점은 남한산성이 발굴을 통해서 얻게 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기가 이제 주장성으로 그 추정돼 온 것과 그 발굴을 통해서 아, 여기에 주장성터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300년의 비밀을 간직해온 기와의 출토. 남한산성 10년의 발굴은 신라 주장성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다. 발굴 과정에서 남한산성은 장구한 역사만큼이나 많은 유물을 쏟아냈는데 완형으로 나온 기와만 350여 개. 그런데 일반 기와보다 5배나 무거운 이 기와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발굴단은 난관에 봉착했다. 이 기와를 걷어내는 작업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죠. 특히 그 기와 한 장의 무게가 그 젖었을 때는 20kg가 넘거든요. 깨진 기와의 토기 편까지 합치면 무려 3만 점. 상황은 심각해졌다. 이때 또다시 시민들이 나섰다.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발굴된 유물의 정리와 세척 등 단순 작업에 투입된 것이다. 잘 몰랐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생각했던 건 없어요. 그냥 아, 재밌겠다. 또 내가 모르던 거를 참여한다는 것, 또 새롭게 알게 된다는 거, 또 어떤 역사에 밝혀내는데 한 그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런 생각에서 그냥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전은 달랐다. 오래된 유물을 만지느라 두드러기가 나고 손목엔 무리가 가기도 했다. 무엇보다 힘든 건 파편을 붙일 때였다. 잘못하면 완전히 다른 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췄다 뗐다 하기를 수십 번이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그거를 떼어내야 되는 작업이 또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 접합의 어떤 뭐라 그랬나, 그 물질이 있는데 그런 걸 칼로 긁어내거나 또는 그 아세톤에 담그거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떼어낸 다음에 또 다시 하고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뭐 이런 작업도 여러 번 했죠. 토기 하나 맞추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건 비일비재했다. 그렇게 남한산성은 발굴 조사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란 인식을 깼고 발굴 현장에 시민 참여의 길을 열어준 시발점이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었을 때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 교과서를 바꿀 수 있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라고 그런 순간들이 아주 짜릿했던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의 한 목소리로 이끌어낸 남한산성의 복원과 발굴. 처음으로 속내를 드러낸 그곳은
남한산성이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던 것을 알려주며 또다시 우리의 품으로 돌아왔다.